코인판을 졸업한 저 역시도 지난 9년의 트레이딩을 돌이켜보면 정말 바보 같은 실수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대성공을 거둔 트레이딩 인생이었지만 쉽게 올 수 있는 길을 너무나 많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9년간의 트레이딩을 바탕으로 깨달은 투자의 본질과 지금까지도 가장 후회하고 있는 실수 5가지를 순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매일지를 써라, 이런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니 여러분들은 꼭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 실매매 영상을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고수처럼 보이시나요? 아니면 그냥 코린이처럼 보이시나요? 아마 코린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다른 유튜버들처럼 복잡한 차트 패턴을 설명하고 세력의 심리를 이야기하고 어려운 용어를 남발해야 비로소 고수라고 인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왜 그렇게 어렵게 말하는 유튜버들은 항상 틀리고 이렇게 단순하게 매매하는 저는 지금까지 시장에서 살아남았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투자 시장에서는 사실 특별한 비밀 같은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면 가격은 오르고 사람들이 많이 팔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이게 끝입니다. 여기서 하나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만 알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타점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혼자만 매수한다면 과연 수익이 날까요?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는 같이 사줘야 가격이 상승하고 누군가는 같이 팔아줘야 가격이 하락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수들의 매매법에는 분명 엄청난 비밀이 있을 거야. 그걸 알아야만 성공할 수 있어. 바로 이 생각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기꾼들에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역시도 코린이 시절에 여러분과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가입해서 4주짜리 교육도 받아보고 이해도 안 되는 어려운 이론들을 외우면서 밤낮으로 공부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실력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뒤로 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공부해서 진짜 실력이 늘었나요? 돈을 벌 수 있게 됐나요? 솔직히 말해서 유튜버들이 설명하는 그 이론들 단 하나도 이해가 안 될 거고 실제 매매에도 적용이 안 될 겁니다. 설명하는 당사자들도 그 이론들을 실제 매매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그런 허상과 같은 이론을 믿고 시간과 돈을 버리고 있는 건가요? 대부분은 그 유튜버가 착해 보여서 말을 친절하게 해서 심지어는 편집을 잘한다고 따라가고 있을 겁니다. 그게 코인 실력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코인판에는 특별한 비밀 같은 건 없습니다. 지지할 때 사고 저항받을 때 파는 것, 자신 있는 타점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리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지금 영상과 크게 다르지 않게 매매했습니다. 그리고 큰 돈을 벌었죠. 코인판에는 특별한 비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특별한 비밀 찾으려고 시간 낭비, 돈 낭비 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단타는 재능이고 스윙은 노력으로 가능하다.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스윙이 재능의 영역이고 단타가 노력의 영역입니다. 1년 중에 2달만 반짝 오르고 나머지 9달은 지옥인 코인판에서 장투로 꾸준히 돈을 번다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 운 좋게 한두 번 정도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난 상승장 때 장투로 크게 버신 분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번 하락장에서 그거 다 반납하시지 않으셨나요? 지금 대부분이 다 물려 계실 겁니다. 저 역시도 똑같은 실수를 겪었습니다. 장투를 하다가 물려서 잠도 제대로 못 잤고 머릿속에는 항상 물린 코인 생각뿐이었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위험한 코인판에서 스윙을 하는 건 거의 미친 짓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코인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높은 변동성이잖아요. 오를 때도 쭉 오르고 내릴 때도 쭉 내리고 하는 변동성 말이에요. 이 극단적인 변동성을 그때그때 먹을 수 있는 건 단타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물린 코인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무조건 단타로 접근하세요. 저처럼 재능 없는 평범한 사람들에겐 단타가 오히려 정답입니다.
그리고 간혹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출근해야 돼서 단타는 못해요. 아닙니다. 오히려 직장인일수록 단타로 접근해야 됩니다. 1분 1초의 대응이 중요한 코인판인데 직장 다니면서 장투를 한다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출근해서는 일에 집중하고 퇴근하고 나서 단타를 치세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장투로 인생이 망한 사람은 있어도 단타로 망한 사람은 없다는 거 명심하세요. 여기 A와 B 두 사람이 있습니다. A의 능력치는 이 정도, B의 능력치는 이 정도라고 가정해볼게요. 누가 더 매매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B가 훨씬 더 매매를 잘합니다. 사실 A는 돈을 벌지 못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제가 트레이딩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실수 4위는 바로 여러 가지를 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코인을 시작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매매법이 완전히 정립됐고 그 이후로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하루에 1%에서 많게는 3% 정도 작지 않은 수익이 매일같이 쌓여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2달에서 3달이 지나가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속도로 벌어서 언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 순간부터 저는 제가 잘하던 매매법에 여러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더 많은 타점을 만들어냈고 더 빠르게 벌어보려고 했죠. 정말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 단순히 운이 좋았고 장이 좋았던 건데 말이죠. 결국 저는 기존에 정립된 매매법마저 흔들리게 됐고 그렇게 슬럼프에 빠져들며 코인판 퇴학 직전까지 가게 됐습니다. 투자는 여러 가지를 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본인이 잘하는 부분 한 가지만 있으면 꾸준히 시드가 우상향할 수 있는 게 투자 시장입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더 많이 벌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기존에 정립된 매매법까지 흔들리게 되고 그렇게 슬럼프를 겪게 되죠. 출제되는 모든 문제를 맞추려 하지 말고 쉬운 문제만 맞추는 것. 즉 모르는 타점은 과감히 버리고 자신 있는 타점에서만 매매하는 것. 그게 투자 성공의 가장 큰 비결입니다. 제 말을 듣고 아니 찔끔찔끔 벌어서 시드를 어떻게 불리냐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건 제가 증명했고 제 구독자들이 증명했습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실수 2위는 타인과 경쟁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코린이 시절 각종 코인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수익 인증 글들을 보면서 정말 배 아파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으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50%의 수익을 거뒀는데 나는 20%밖에 못 먹었네.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속상해하고 조급해 하시겠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상승장에서 많이 번 사람들은 그만큼 공격적으로 매매를 했다는 뜻이고 필연적으로 하락장에서 많이 뱉어낸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당연한 이치를 모르다 보니 나만 못 벌었어 라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됐고 결국 포모에 휘둘리면서 매매가 완전히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참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1,000만 원 벌고 남이 1억을 벌면 미친 듯이 배가 아픕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1,000만 원을 잃고 남들이 1억을 잃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지만 트레이딩은 결코 남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트레이딩은 오직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를 벌든 얼마를 잃든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코인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끊고 수익률이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오직 혼자만의 기준으로 매매하시고 혼자만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코인 매매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겠죠.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몇백만 원인가요? 아니면 몇천만 원인가요? 아니죠. 둘 다 아닐 겁니다. 작게는 몇억, 많게는 몇십억에서 몇백억. 이게 여러분의 진짜 목표일 겁니다. 처음 목표를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으로 잡고 시작한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당장 시드 5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500만 원으로 10억을 만드는 게 과연 현실적인 목표일까요? 500만 원으로 10억, 원금 대비 200배를 불리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5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네, 이건 충분히 가능한 아주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한 이 비현실적인 목표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목표를 하나 달성하고 이후에 또 한 번 달성하고 그리고 그걸 계속 달성하면서 반복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목표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먼 미래에 있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완성하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시장을 절대 접근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추격 매수, 뇌동 매매, 감정 매매를 반복하고 있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단기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핸들을 매일매일 조금씩만 틀어보세요. 그렇게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전진하다 보면 결국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비현실적인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현실적인 목표부터 차근차근 달성하셔야 합니다. 그걸 믿고 지금 이 순간부터 차근차근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9년 동안 트레이딩을 하면서 겪었고 지금까지도 가장 후회하고 있는 큰 실수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편집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좀 더 힘을 내서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꿀팁들을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대다수는 제가 했던 말들을 평생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허상 속의 매매법, 말만 그럴듯한 이론, 이런 것들만 쫓아다니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겠죠. 아무튼 오늘은 코인 매매를 하면서 절대 망하지 않는 방법 5가지를 중요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망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번 영상 역시 정말 중요한 꿀팁들만 넣어놨으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코린 여러분, 여러분이 매매를 하면서 가장 많은 손실을 보는 구간이 어디죠? 아마 대부분은 본인이 어디서 계속 손실을 보는지 인지하지도 못할 겁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주구장창 매매만 하고 있겠죠.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바로 이 구간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장대 양봉이 박히면서 차트가 갑자기 쭉 올라가는 구간. 분위기 아주 좋아 보이죠? 뭔가 이제 시작인 것 같고 더 올라갈 것 같잖아요. 이거 매수 안 하면 나만 버리고 올라갈 것 같죠? 그 느낌이 여러분의 계좌를 망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여러분들과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양봉에 매수하는 추격 매수를 반복했고 그 결과는 엄청난 손실이었죠. 추격 매수의 결말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대부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 떨어지고 그대로 물려버리죠. 설령 오른다 하더라도 정말 미미한 상승분밖에 먹지 못합니다. 당장이라도 떨어질 것 같으니까 조금만 차트가 흔들려도 바로 뇌정지가 옵니다. 올라가는 양봉을 쫓아가지 말고 눌림이 나오는 음봉에서만 매수해라. 이 간단한 원칙 하나만 지켜도 여러분들의 뇌동매매는 크게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계좌의 손실 또한 눈에 띄게 적어질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게 살아남는 매매의 기본 원칙입니다. 제가 항상 뭐라고 하죠? 지지할 때 매수해서 저항받을 때 매도한다. 만약에 지지할 때 매수했는데 손절가에 닿으면 그대로 손절한다. 이 원칙만 지킨다면 계좌가 우상향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원칙이 흔들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이 여기서 매수했고 여기를 손절가로 잡았습니다. 만약 차트가 스탑로스만 살짝 건드리고 다시 상승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멘탈이 완전 박살납니다. 그리고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이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손절이 너무 타이트했나 보다. 이 순간부터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원칙이 계속 흔들리게 돼버리는 거죠. 다음 매매에서 손절가가 찾아오면 이번에도 나만 손절하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손절가를 늘립니다. 그 다음에 더 늘립니다. 그 다음엔 아예 손절을 미룹니다. 계속해서 희망회로를 굴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강제로 몇 년 동안 존버하게 됩니다. 자꾸 이상한 희망회로 굴리고 원칙을 바꾸고 손절을 안 한다면 한순간의 실수로 그냥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말해줄게요. 가끔 병신 같은 유튜버들 보면 이 콘솔리데이션 안에서는 유동성 수입이 일어나니까 세력들의 심리를 역이용해서 이런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그 새끼 병신입니다. 그냥 쓰레기예요. 여러분들, 개미들은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손절가에 닿으면 깔끔하게 손절하고 다음 포지션 잡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유동성이니 지랄이니 그렇게 하니까 돈을 못 버는 거라고요. 정말 100번 잘해도 이거 한 번 실수하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손절가를 변경하면 안 됩니다. 여기 생선 한 마리가 있습니다. 가장 겉에 있는 맛있는 껍질 부분, 그리고 탱탱한 살코기 부분. 여기는 기관과 세력들이 다 발라먹습니다. 저희보다 정보도 빠르고 자금도 많기 때문에 대결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이 영역에 들어가 싸우려 한다면 그건 미친 짓입니다. 기관과 세력들이 발라먹은 생선에는 조금의 살코기가 남아있습니다. 이 살코기는 배불리 먹을 정도의 양은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먹을 수 있고 가시도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현명한 투자자들이 전부 발라먹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란 탐욕에 눈이 멀지 않고 절제할 줄 아는 개미, 즉 상위 1%의 개미들을 뜻합니다.
현명한 투자자들이 발라먹은 생선에는 이제 코딱지만한 살코기와 가시만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탐욕에 눈이 멀은 개미들이 몰려듭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돌리면서 미친 듯이 싸우고 있습니다. 아직 먹을 게 조금 남았네. 잘 발라먹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가시에 붙은 살을 발라먹겠다고 싸우다가 결국 찔려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그럼 저희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적으로 기관이나 세력이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욕심을 절제할 줄 아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 게 개미들에게는 최선입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코인이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해요. 언제 이 코인이 폭포처럼 흘러내릴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다고요. 적당히 발라먹고 나머지는 시원하게 놓아주는 것. 이게 바로 트레이더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매매하고 계신가요? 매매를 멈춘 그 시점에 갑자기 차트가 폭등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시죠? 바로 양봉에 자를 갖다 대고 퍼센트 계산하고 있지 않나요? 아, 5%나 놓쳤네. 좀 더 해볼 걸 그랬나. 그 이후에 바로 양봉에 추격 매수 들어가고 엄청난 손실을 보고 나올 겁니다. 제발 이렇게 매매하지 마세요. 그냥 모니터 끄고 게임하러 가세요. 저희는 먹을 수 있는 부분만 먹고 바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이런 곳까지 욕심을 내니까 맨날 장대 음봉 맞고 거덜나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는 아예 매매를 하지 마세요. 이제 아시겠죠? 트레이딩에 있어서 욕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아주 단순합니다. 무섭게 하락하는 음봉에 매수하지 말라는 뜻이죠. 패닉셀이 동반한 하락은 차트로 분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 음봉이 어디까지 빠질지, 어디서 반등할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반등 한 번 없이 밑으로 쭉쭉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디서 매수해야 될까요? 가장 베스트는 매수를 안 하는 겁니다. 이 코인은 더 이상 매매하지 마세요. 매수할 코인이 널리고 널렸는데 왜 이 코인에만 목숨을 겁니까? 이 정도면 너무 빠졌는데 여기서 반등 한 번은 나오겠지. 이런 생각하는 순간 이미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아까는 음봉에만 매수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음봉에만 매수하라는 건 눌림목에 매수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장대 음봉 꽂는 차트, 즉 떨어지는 칼날을 매수하는 건 진짜 미친 짓입니다. 물론 극한의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핫다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제 주변에도 저보다 잘하는 트레이더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핫다를 잘하는 트레이더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분들 전부 다 핫다를 시도조차 안 합니다. 그냥 상승이 끝난 코인들은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한 번만 잘못 잡아도 시드 순식간에 거덜납니다. 절대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세요. 핫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코인 시장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2위는 비트코인 숏 포지션으로 수익을 거둔 사람입니다. 1위는 알트코인 숏 포지션으로 수익을 거둔 사람입니다. 저도 코리니 시절 때 숏 포지션 정말 많이 쳐봤습니다. 남들 전부 곡소리 내고 있는데 혼자서 수익을 내는 그 기분, 저라고 모를까요? 뽕맛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마치 코인 시장의 영웅이 된 것 같고 내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는 꼭 아셔야 합니다. 숏 포지션은 장기적으로 볼 때 절대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뭐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해볼게요. 투자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숏은 압도적으로 불리한 싸움입니다. 이건 반복된 역사이자 통계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겠죠. 숏 포지션을 단타로 접근하면 됩니다. 뭐 이론상은 맞는 말이겠죠. 하지만 인간의 특성상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숏 포지션이 정말 불리하다는 걸 여러분들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숏 포지션을 맞춰도 정말 조금만 먹고 끝날 것이고 틀리는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은 손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원효띠는 숏으로 수익을 내는데요? 여러분들은 원효띠가 아니잖아요. 트레이딩으로 한 달에 1,000만 원도 못 벌면서 무슨 원효띠 타령을 하고 있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매매에 재능이 없잖아요. 숏 포지션은 재능의 영역입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재능이 아닌 정말 선택받은 재능, 즉 천재적 재능의 영역입니다. 자기 객관화를 하시고 절대 숏 치지 마세요. 숏으로 돈을 벌어본 기억은 여러분들을 지옥에 빠뜨릴 겁니다. 그 기억 하나 때문에 반드시 더 큰 손실을 맞게 될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절대 망하지 않는 5가지 원칙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건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닌 망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 원칙들만 지켜도 한 방에 계좌가 작살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제 꿀팁을 많이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큰 수의 법칙을 아시나요? 이 법칙을 가장 완벽하게 활용하는 곳은 바로 카지노입니다. 카지노에 있는 홀짝 게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룰은 아주 단순합니다. 홀수 아니면 짝수. 확률이 딱 반반처럼 보이니까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50대 50인데 뭐가 문제야? 하지만 홀짝 게임에서는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0입니다. 0은 홀수도 아니고 짝수도 아닙니다. 즉 카지노의 승리라는 거죠. 플레이어들은 시작부터 불리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길 확률은 약 48%, 질 확률은 약 52%. 차이는 작아 보이죠? 당연히 홀짝 게임을 한두 번만 하고 끝낸다면 플레이어가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운이 정말 좋다면 3연승, 4연승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10번, 50번, 100번 동안 계속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큰 수의 법칙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표본이 커질수록 이 악마 같은 숫자 0이 여러분들의 돈을 야금야금 빨아먹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말이죠. 그리고 그걸 알아차린 순간 이미 여러분의 계좌는 텅텅 비어 있을 겁니다. 저희는 플레이어가 아닌 카지노의 입장에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걸 간과하고 매매를 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차라리 한 번에 큰 돈을 청산당하면 후련하게 시장을 떠날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돈을 잃지 않습니다. 한 번의 거래로 3%를 벌고 다음 거래로 4%를 잃습니다. 시장을 떠나지도 못하고 야금야금 돈을 잃어가는 거죠. ICT 이론과 엘리엇 파동 이론, 뭔가 될 것 같죠?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조금만 더 공부하면 수익이 날 것 같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트럼프를 신경쓰고 파월을 신경쓰고 비트코인을 신경쓰고 오더블럭을 신경쓰고 지표를 신경쓰고 파동을 신경쓰고 캔들 패턴을 신경쓰고 차트 패턴을 신경쓴다면 도대체 여러분의 매수 타점은 어디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매도 타점은 또 어디가 되는 건가요? 도대체 어디서 어떤 근거로 거래를 하고 있는 건가요? 벌어도 왜 벌었는지 모르고 잃어도 왜 잃었는지 모른다면 그건 트레이딩이 아니라 홀짝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매매를 했는데 수익이 났다면 그 수익의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매매를 했는데 손실이 났다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원칙을 지켜가면서 매매를 했는지 원칙을 어기면서 매매를 했는지 어쩌면 원칙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본인 자체가 벌었으면 왜 벌었고 잃었으면 왜 잃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트레이딩을 하면 절대 안 되는 유형 4가지에 대해 순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코인 시장을 떠나는 걸 진지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코인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코인이 아니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 모든 꿀팁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투자로 절대 성공하지 못하는 유형 5위는 인생이 불안정한데 투자로 해결하려는 사람입니다. 인생이 불안정하다는 건 말 그대로 불안정한 거죠. 직업이 없거나 대출이 많거나 혹은 가정에 불화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한 방의 인생 역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한 방을 노리는 거죠. 차트를 키기 전에 복리 계산기를 먼저 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드를 입력하고 아주 행복한 상상을 합니다. 하루에 10%씩 한 달 동안 먹으면 1억 7천이네. 못할 게 뭐 있어. 충분히 가능해. 매매 한 번에 거는 기대치가 비상식적으로 큽니다. 익절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손절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투자 시장은 지옥 같은 현실을 벗어나게 해주는 탈출구가 아니에요. 이미 안정된 상태에서 조금씩 확률을 쌓아가는 곳입니다. 무너진 인생을 한 방에 뒤집는 버튼이 아니라고요. 직장에 다니기 싫어서, 일하기 싫어서, 산더미만한 빚을 한 번에 없애고 싶어서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면 100이면 100 무조건 실패합니다. 전업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배운 분들 중에 수익이 좀 나는 분들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는데 전업으로 도전해 보려고요. 전업으로 코인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질문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전업 투자 뭐 잘하면 좋죠. 하루 종일 차트를 볼 수 있으니까 타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전업 투자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항상 쫓기는 존재가 될 거예요. 직장인일 때 월 300을 벌던 사람은 이번 달에도 300을 벌 생각으로 시장을 접근하게 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급하게 변해버립니다. 모든 판단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기다려야 할 자리에서 무리하게 들어가고 손절해야 할 자리에서 계속해서 버팁니다. 월 300을 꼭 벌어야 하기 때문이죠. 결국엔 사람 자체가 조급함에 잠식된 상태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최소한 전업 투자를 하려면 실력은 당연히 갖춰야 하고 계좌에 여유 자금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당장 이번 달에 돈을 벌지 못해도 버틸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힘들게 시작해서 성공했어요. 전부 그렇게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네, 틀린 말은 아니죠.
다만 저는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정확히 짚고 싶은 건 힘든 상황과 불안정한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매매 수익이 곧바로 생계로 이어진다면 그건 불안정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 있다면 현실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로 절대 성공하지 못하는 유형 4위는 합리화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영상을 보고 있는 대다수 분들은 여기에 해당될 것 같네요. 저 역시도 코인판에 입문했을 당시엔 항상 합리화하며 매매했습니다. 타점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시장이 안 좋았네. 기가 막힌 타점이었는데 트럼프 때문에 이렇네. 괜찮아, 유튜버를 또 다 틀리는 거 보면 그냥 시장이 안 좋았던 것 뿐이야.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여러분들의 실력은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합리화하는 걸까요? 네,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유튜버, 그 사람들 때문에 합리화하는 거예요. 맨날 다 틀려놓고 이번엔 블랙스완 이슈 때문에 어쩔 수 없었네요. 장이 너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었네요. 알 수 없는 무빙 때문에 어쩔 수 없었네요. 그러다가 운 좋게 한번 맞추면 이렇게 말하죠.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제 포지션을 공유했고 끝까지 관점을 유지했습니다. 유튜버들이 항상 변명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걸 따라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변명이 쌓일수록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계좌는 점점 얇아지는 거예요. 합리화는 멘탈을 보호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력을 정체시키는 독이에요. 모든 실패에 면죄부를 주기 때문에 실력 자체가 늘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정말 끔찍한 건 시장은 여러분의 변명을 절대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를 묻지 않고 결과만 남겨버리죠. 말도 안 되는 타점에 진입해서 뼈아픈 손실을 기록했어도 합리화하며 자기 위로를 하면 그 상처가 오래가지 않아요. 멘탈이 치유되고 다시 용기가 생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합리화는 실패를 부드럽게 만들어주지만 성공의 길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합리화하는 사람들은 자기 계좌를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합리화는 멘탈 관리가 아니라 현실 도피입니다. 매매 실패를 냉정하게 볼수록 실력이 쌓이는 거니까 실패의 원인을 본인에게 찾으시길 바랍니다. 투자로 절대 성공하지 못하는 유형 3위는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이 시장에 있으면서 수동적인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봐왔는데요. 이런 유형은 항상 똑같습니다. 거래소에 어떻게 가입하나요? 어디서 매수해야 하나요? 익절은 어디서 해야 할까요? 이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매매를 왜 하시는 건가요? 본인이 피땀 흘려서 번 돈 아닌가요? 그 돈으로 매매를 하면서 정작 본인이 결정하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런 결정도 안 하고 항상 남이 누르는 버튼을 기다리죠. 여러분들, 매매는 혼자서 해야 한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본인 스스로 결정하고 본인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남의 의견을 따라가면 절대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예요. 여러분들 대다수는 유튜버들의 관점을 따라가고 있지 않나요? 걔네들 패턴은 항상 똑같아요. 매수 포지션 들어갔습니다. 이후에 코인이 하락하면 뭐라고 말하나요? 이거 조금 하락했다고 벌벌 떠는 분들은 그냥 코인 하지 마세요. 그 이후에 더 떨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낮췄습니다. 그래도 더 떨어지면 결국엔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뱉습니다. 여러분들 손절했습니다. 이번 패배를 깔끔히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제 포지션을 공유했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진짜 답이 없습니다. 이런 유튜버들을 도대체 뭘 믿고 따라가는 겁니까?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제발 능동적으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동적인 기질의 끝판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카피 트레이딩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카피 트레이딩은 100% 사기입니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100이면 100 전부 다 사기예요. 카피 트레이딩 승률이 90%라고 광고하죠. 0.1%씩 9번 익절하고 한 번에 30% 손절하는 거. 그것도 승률 90%입니다. 카피 트레이딩으로 단돈 1,000원이라도 번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인증해주세요. 인증하면 제가 10억 드릴게요. 절대 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카피 트레이딩 피해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고소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피해자분들 저한테 연락주세요. 제가 피해자들 모아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수익률 보장을 안 했어도 원금 손실을 고지했어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무조건 처벌할 수 있으니 편하게 연락주세요. 투자로 절대 성공하지 못하는 유형 2위는 결과로만 매매를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매일 똑같은 말만 반복하곤 합니다. 이번 매매는 수익이 났네. 이번 매매는 손실이 났네. 하지만 절대로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왜 수익이 났을까? 왜 손실이 났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매매가 아닌 그냥 동전 던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로만 매매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죠. 수익이 나면 좋은 매매, 손실이 나면 잘못된 매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손절을 했어도 좋은 매매가 있는 거고 익절을 했어도 잘못된 매매가 있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는 게 트레이더와 도박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코린이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한 번, 두 번, 세 번 무지성으로 물타기를 합니다. 그러다 반등이 한번 나오고 운 좋게 익절을 하게 되죠. 그들의 머릿속엔 이렇게 각인이 됩니다. 물 타면 결국엔 오르는구나. 존버가 답이다. 이후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불보듯 뻔하겠죠.
이번엔 반대 예시를 들어볼게요. 정말 확률 좋은 자리에 들어갔어도 손절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말하겠죠. 아, 이 매매법 별로네.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결과만 보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매번 망망대해를 떠돌면서 특별한 비밀을 찾아다니는 거죠. 결과만 보는 사람들은 운이 좋을수록 더 빨리 망하게 됩니다. 운이라는 건 잘못된 습관에 불을 붙여주거든요. 본인이 매매의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다면 청사는 시간 문제입니다. 결과로만 매매를 평가하는 순간 무조건 시장에서 도태될 거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로 절대 성공하지 못하는 유형 1위는 끈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빠르게 포기하는 사람들이죠. 물론 포기가 빠르다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안 되면 포기해야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결국에는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불장의 피날레 시점, 즉 고점에서 찾아온다는 거죠. 뉴스에 코인 불장이라는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시장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고점에 본인의 돈을 꽂아버리는 거죠. 항상 똑같은 패턴입니다. 아, 이거 나랑 안 맞네. 역시 나는 재능이 없는가 봐. 그리고 떠납니다. 몇 년이 지나 시장에 돈 냄새가 풍기면 그때 다시 찾아옵니다. 그동안 쌓인 실력은 하나도 없는데 자신감은 가득합니다. 그렇게 가장 뜨거운 자리에 가장 늦게 들어옵니다. 이런 패턴을 평생 반복하는 거죠. 제가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본인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본인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매매로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성공으로 향하는 모든 길은 하나로 통하거든요. 공부든 사업이든 코인이든 전부 다 똑같습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결과를 바라면 안 되는 거고 손실만 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수익을 거둘 수 없는 겁니다. 시장에 지불해야 할 교육비가 필요하고 실력 향상을 위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 해서 될 거였으면 돈을 잃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아, 그리고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방향성이 잘못됐다면 돈을 얼마를 쓰던 경험을 몇 년을 하던 전부 다 의미 없습니다. ICT 매매법과 엘리엇 파동 이런 쓰레기 매매법들은 빨리 포기할수록 좋은 겁니다. 이런 건 하면 할수록 본인 계좌만 거덜나는 거예요. 아무런 경험도 되질 않고 실력도 오히려 뒤로 갑니다. 절대 안 되는 매매법은 때려 죽어도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은 투자로 절대 성공하지 못하는 유형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들은 시장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사실 농담이고요.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진짜 문제는 이 상태로 계속 매매하는 겁니다. 본인이 정말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도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제 모든 꿀팁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